최근 실내 위장막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별로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도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내비게이션이 플로팅 타입에서 매립형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조기와 일체형 디자인으로 최소 10인치 이상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공조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6부 영상에서 투싼의 외부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파격적인 변신이 예고된 투싼이 오히려 아반떼보다도 더욱 파격적으로 변신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렸던 주간주행 등 사진은 투싼의 새로운 디자인 시그니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날개를 펼친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전면부 디자인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파격적인 변신이 예고된 투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알려드렸습니다. 콘셉트 차량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추가적으로 포착된 차량의 하부를 자세히 보시면 멀티링크 방식인데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테스트 차량에서만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설마 준중형 SUV인데 경량화 소재까지 적용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희망 고문 같은 일일까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디자인은 중국형 iX25죠. 크레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새롭게 출시될 투싼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차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는 점도 면밀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위장막이 벗겨질수록 과감해지는 듯한 4세대 투싼 디자인에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실내 디자인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운전자 공간을 보시면 역대급 투싼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최근 실내 위장막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별로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도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작정하고 4세대 투싼을 만들었다는 점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7부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 채널의 구독자님께서 투싼의 사진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사진을 보시고 이전과 다른 양산형에 가까운 차량이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보지 못했던 디자인들을 발견할 수 있죠. 휠과 휠하우스의 몰딩 디자인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이드 밀러의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랜저 디자인이네요. 밀러 하단부에 실버 메탈 프레임이 삽입된 사이드 밀러의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입니다. 초기 위장막 차량에서 사이드 밀러의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차량처럼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차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었네요. 그래서 조금씩 알게 되는 점도 면밀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위장막 차량이라고 해도 이렇게 서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양산차에 가까운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요. 위장막 커버도 위장막 테이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반떼와 유사한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위장막 차량 중에서 가장 선명한 주간주행 등 사진이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다소 실험적이지만 새로움에 도전하는 현대차 그룹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적어도 빛을 활용한 라이팅 디자인은 현대차 그룹이 최근 글로벌 제조사 중에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실내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사실 한참 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보안이 삼엄했던 초기라서 구독자분들께 좀 기다렸다가 지금에서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제서야 알려드립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반떼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포크 타입인데
하단부 아래쪽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 주행 기능이 이제는 소형 차량까지 기본화되면서 스티어링 휠에 손을 한 번씩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3포크 타입보다는 손을 자연스럽게 중앙부에 올릴 수 있는 4포크 타입이 좀 더 편리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명한 운전자 공간이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고화질 이미지인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아마도 처음 보여드린 위장막 사진을 먼저 보시고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신차가 출시될 때까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수백 종류 이상의 위장막 차량을 봤었겠죠. 양산차 위장막 차량은 사실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장막에서는 레이아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출시된 K5, 그랜저, GV80까지 위장막 차량에서는 저화질로 촬영이 되다 보니 사실 최악의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받았죠. 하지만 실제 차량은 출시가 되고 나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위장막 차량은 윤곽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차량도 보시면 왼쪽은 마치 구식 차량처럼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최신 차량처럼 보이는데, 화질 차이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차량,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운전자 공간을 처음으로 알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부터 함께 보시죠. 스티어링 디자인은 아반떼와 동일하다고 알려드렸고요. 기어 타입의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어박스 주변부에 소재를 메탈 재질로 정형한 것 같은데 하이그로시 마감과 함께 세련된 느낌입니다. 버튼 변속기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직관적인 조작 방식인 기어노브 타입을 여전히 선호하시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으시죠. 현대차 그룹 담당자님들 잘 들어주세요. 옵션이라도 좋은데 기아 타입 변속기를 함께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기아 타입 변속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튼식 변속기는 암레스트 콘솔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디자인입니다. 덕분에 세단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만약 누가 이 차량이 SUV 차량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세단과 같이 세련된 느낌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자식 변속 버튼이 적용되면서 브릿지 타입 하이 콘솔 디자인이 투싼 최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펠리사이드에 적용된 브릿지 타입 하이 콘솔 디자인인데, 변속기 아래에 이렇게 작은 공간,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자동차에서 수납 공간은 무척이나 중요하죠. 이 부분은 아마 남성분들에게 시크릿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볼까요? 신형 투싼에도 변속기 아래에 작은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맨리 채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보니 디지털 풀 LCD 계기판이 최초로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계기판과는 디자인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치 태블릿을 장착한 것 같은 새로운 디자인의 계기판이 신형 투싼에 새롭게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디자인도 역대급,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출시될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나 아반떼에 적용된 내비게이션은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용이 되었죠. 하지만 투싼은 다음 세대의 디자인의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디자인은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될 S클래스 차량, 위장막 차량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라고 알려드렸는데, 실내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 달라진 점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로 예상이 되는데, 송풍구 바로 아래에 스피커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미드 또는 트위터 스피커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스피커의 커버로 보이는데요.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는 버튼은 작동하기 쉽게 오돌토돌한 형상으로 제공이 되는데, 비록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공되는 것 같은 메탈 재질은 아니지만 한층 신경 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내비게이션이 플로팅 타입에서 메리평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맨리 채널에서 포착한 사진을 보면 선명한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공조기와 일체형 디자인으로 최소 10인치 이상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공조기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공조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자인은 현대차가 중국형, 인도형, iX25 그리고 크레타에서 이미 선보인 디자인이죠. 현대자동차는 중형급 아래 SUV에 이런 방식의 새로운 디자인 룩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도 새롭게 출시될 벤츠 S클래스와 유사한 느낌이죠. 사이즈가 S클래스의 경우 적어도 한 15인치 이상은 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부각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차량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분명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두 차량 모두 출시 전이기 때문에 디자인 카피 논쟁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디자인을 그동안 주도했던 벤츠와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트렌드도 이제는 제법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 제조사가 먼저 선보이고 1년, 2년 뒤에 유사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과거에는 비록 카피 논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조기와 일체형으로 연결된 내비게이션은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동시에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커다란 디스플레이 아래에 공조기 전용 디스플레이가 제공될 것 같은데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이 부분에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체형 디자인이라서 전원이 들어온 상태라면 플래그십 세단처럼 정말 근사할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 위치가 메리평처럼 낮아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4세대 투싼의 실내 디자인이 별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될 중소형 차량을 보시게 되면 계기판에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이 하나씩 탑재가 되고 있죠. 계기판에 속도와 엔진계만 보여주는 시대는 앞으로 점차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판은 마치 구형 차량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출시된 쌍용차 코란도에서도 계기판에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준주형 차량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기능은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서 수입 고가 세단에서만 제공되는 차별성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비게이션에서만 지도를 보여준다는 생각은 앞으로는 점차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마치 최신 차량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옵션이 바로 디스플레이죠. 특히 신형 투싼의 계기판은 반듯한 네모에서 커다란 화면을 제공할 것 같은데 제 예상이지만 계기판에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이 투싼에도 최초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 계기판을 통해서 지도를 보게 되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봐야 하는 플럭드인 타입 내비게이션이 전혀 그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그냥 순수한 예상이고요. 현대자동차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다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상이 또 많이 길어졌네요. 아직까지 운전자 공간의 일부만 보여드린 것인데 실내 공간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하시죠. 새롭게 출시될 투싼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앰비언트 조명이죠. 실내 조명이 제공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저도 아직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사실 정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반떼에서는 앰비언트가 제공이 되었죠.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설문을 남겨둘 테니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투싼의 운전자 공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8부 영상에서는 운전자 공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반 차량 간의 실내 공간도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기다리지 않고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